1663년 2월 하멜과 동료들에게 새로운 명령이 내려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자, 어떤 명령이냐면요. 바로 이 하멜 일행을 여수, 순천, 남원 세 곳으로 나누어 살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대체 이런 명령 왜 내렸을까요? 이제 소식을 들었을 것 같아요. 모여서 살고 있고 뭐 막 잘 정착했어. 근데 그러면 나중에는 더 돈을 모아서 탈출에 대한 계획을 크게 뭔가 가질 수 있겠네. 그래서 아예 그냥 떨어뜨리는 거죠. 뭐 그런 뭐 보고들도 막 들어갔을 겁니다, 분명히. 또 이때는요, 조선 팔도가 3년 연속으로 심각한 흉년이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지역에서 하멜 일행 모두를 계속 감당하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결국 하멜과 동료들은요, 여수에 12명, 순천에 5명, 남원에 5명, 총 22명이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왜 22명이죠, 교수님? 아까는 22명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33명이요. 33명. 네네. 그러니까 전라도 강진에서 7년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33명 중에 11명이 이제 죽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동안 조선 조정에 잊혀 있었던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 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이 하멜 일행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약간 가족 같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흩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게 마지막 인사 같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멜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암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강진을 떠나 새로운 지역 여수로 가게 된 하멜. 자, 과연 이 하멜의 여수 생활은 또 어땠을까요?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름날에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를 뙤약볕 아래 세워두는가 하면 비, 우박, 눈이 오는 겨울에도 자기 앞에서 대기 자세를 하고 도열해 있게 했다. 바로 여수 지방관이 하멜 일행을 여름이나 겨울이나 덥든 춥든 신경 쓰지 않고 일부러 밖에 세워두고 대기시켰다는 거죠. 게다가 이 군사들이 이 활쏘기 연습을 하고 나면 지방관은 하멜 일행에게 그 바닥에 떨어진 화살 줍는 일을 또 매일같이 시킵니다. 이러면서 하멜 일행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칠 대로 지쳐갑니다. 당시 하멜의 심정이 어땠는지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앞날은 결국 노예나 다름없음을 새삼 뼈저리게 통감했다. 하멜 일행은 강진 7년, 여수 3년, 총 10여 년간의 유배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유배 생활이 나아질 거란 기대는 헛된 희망이었음을 깨달은 것이죠. 자, 결국 하멜은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일까요? 이제는 진짜 나가자. 탈출. 여기서 사는 것도 죽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렇죠. 맞네. 네. 지금 뭐 이판사판이다. 조선 땅에서 탈출하자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자, 하멜이 탈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계획했던 거 뭐였을까요? 일단 배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배를 사는 거였습니다. 하멜은요, 여수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4명의 동료와 함께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배를 살 돈을 모두 모읍니다. 와. 자, 그런데 하멜이 배를 사서 탈출하는 데는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하멜은요, 돈을 모았지만 자신이 직접 나서서 배를 살 수는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도망가니까.
계속 그 관리를 받고 있잖아요. 감시받고 있잖아요. 감시를. 그렇죠. 결국 고심 끝에 하멜 일행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립니다. 뭐였을까요? 하멜 일행은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주민을 찾아갑니다. 그러더니 스며시 돈을 건네면서 배를 좀 한 척 사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배를 타고 함께 다른 섬으로 가서 목화를 좀 구해오는 게 어떨까요? 거짓말한 거예요? 아, 그렇죠. 이웃 주민은 아무 의심 없이 배를 구하러 다녔고요. 드디어 한 어부로부터 돛담배 한 척을 사옵니다. 자,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하멜 일행은요, 다른 지역에 살던 동료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수에 살던 하멜 일행 5명에 순천에 있는 동료 3명까지 총 8명이 함께 탈출하기로 약속합니다. 시간은 흘러 1666년 9월 4일, 달빛조차 희미한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어둠을 틈타 조심스럽게 집 밖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멜과 하멜. 동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혹시 누군가에게 들키지는 않을까 숨죽이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조심스럽게 숙소 담장을 넘은 하멜 일행은요, 드디어 바다에 정박해둔 자신들의 배에 몸을 싣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바람도 그들을 도운 걸까요? 순풍을 만난 하멜 일행은요, 순조롭게 와. 닷을 올리면서 열심히 노를 저읍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안 돼. 하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일이 일어납니다. 대체 안 돼. 무슨 일이었을까요? 안 돼. 제발. 하늘아, 야, 어디가? 제발. 자, 누군가가 우리를 부르는 이 소리를 들은 하멜 일행의 기분은 과연 어땠을까요? 일단 밟아. 빨리 더 줘. 일단 빨리요. 저 아마 그때는 모터보다 빠를 거예요. 아마. 저는. 네, 자동으로 나와 힘이 그냥 줬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지구 반바퀴 가 있어요. 그 정도 힘이 나와요. 맞습니다. 하멜 일행은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필사적으로 노를 쳤고 또 쳤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조선에 표류한 지 13년이 넘어서야 하멜이 조선 탈출에 성공한 겁니다. 드디어. 13년. 자, 그렇게 며칠간의 항해 끝에 8명의 하멜 일행은 드디어 일본의 한 섬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야판에. 야팡. 와. 자, 그렇다면 일본에 도착한 하멜은 꿈에 그리던 고향 네덜란드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일본 몇 명이 와서 다시 가서 온 다음에 2,000명이 또 둘러싸이고 갑자기 일본식 숭늉을 또 가져와서. 하멜 일행은요, 남파 경위부터 조선에서 또 어떻게 살았는지 일본 측의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멜은요, 무려 또 1년 동안이나 일본에 머물러야 됐습니다. 와. 그럼 선생님, 그 네. 조선에 지금 남은 동료들은 다 어떻게 뭐 기록이 없나요? 어떻게 됐어요? 그쵸? 아직 몇 명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네. 하멜과 함께 탈출하지 못하고 조선에 남아있던 다른 동료들 역시 2년 뒤 조선을 벗어나 일본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하멜의 동료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처음 표류한 36명 중 결국 15명만이 조선을 탈출했던 것이죠.
자, 이 1년간 일본에 머물게 된 하멜. 하멜은요, 13년 동안의 조선 생활과 귀환 과정을 담은 남파 일지를 작성합니다. 아, 남파일지? 이 남파 일지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남파선 스페르베르호에서 생존한 선원 승무원들이 조선 왕국에서 겪은 사건과 그 나라의 풍습 및 위상을 함께 엮은 일지. 저게 다 제목이에요? 네. 와. 교수님, 근데 이게 제목이 왜 이렇게 긴 거예요? 이게 이 하멜 일행이 13년 동안 조선에 머무르면서 받지 못했던 임금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이제 청구하는, 그러기 위해서 집필한 글의 제목이었어요. 아, 저 시간 동안에 이제 보상금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뭐 출간이나 판매해서 돈을 벌고자 해서 작성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보고서가 어떻게 우리가 읽는 재밌는 책 하멜 표류기가 되었을까? 하멜이 네덜란드에 도착하기 전 이 하멜의 보고서가 먼저 네덜란드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하멜의 보고서가 출판사의 손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 구미를 당길 만한 소재다 보니까 출판사마다 더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내용을 덧붙이게 된 거죠. 하멜이 죽은 뒤에도요, 하멜 표류기는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와, 베스트셀러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서양 사람들이 이 동양에 대한 혹은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저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유럽에 본격적으로 저렇게 상세하게 이제 소개한 최초의 기록이 하멜 표류기였고 또 굉장히 알려져 있었다는 점에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